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돌보 12월 17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3대에 이어서 범죄자 집안이다. 3대에 이어서 범죄자 집안이다. 이 김진태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검증특위위원장이죠. 김진태 전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죠. 상습 도박, 불법 도박을 계속해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바로 그에 이어서 이동호 씨가 이 마사지 업소에 출입을 했다. 그래서 성매매 의혹까지 지금 불거졌습니다. 자, 출입을 한 것은 맞는데 이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아들에게 물어보니 성매매는 안 했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매매를 했으면은 처벌 대상이죠. 그리고 도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범죄자 집안, 3대 범죄자 집안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김진태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이런 것을 여러 번 했고, 또 판돈도 크고, 그렇다면 이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벌 대상이다. 범죄다. 이야기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한 1,000만 원 이내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빚.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진태 전 의원은 이 칩을 교환한 것, 인터넷 도박인데, 그래서 칩을 교환한 것을 추적을 해보니, 불과 1시간 동안에 1,400만 원을 베팅을 했더라. 그러면은 1시간에 그렇게 베팅을 했으면은 이 하루 종일, 하루에 베팅한 게 억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판돈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처벌 대상이다. 이 이야기고. 자, 성매매. 이 의혹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면은 이 역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범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에 이어서 범죄자 집안이다. 이재명 후보도 어쨌건 전과가 4개가 있죠. 전과 사범입니다. 전과 사범인데 그 전과 내용들은 뭐 주로 뭐 선거법 위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검사 사칭 같은 것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뭐 이런 범죄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까지 2대가 되죠. 그리고 또 3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선친이 과거에 도박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서 가산을 탕진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대가 범죄 집안이다. 뭐 이렇게 김진태 전 의원이 이 검증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3대가 범죄 집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집안 내력이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 본인도 상당히 불안하죠.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고 뭐 폭력성을 보인다 이런 뭐 분석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재명 일가가 3대 범죄 집안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구석이 많은 후보입니다. 형수 욕설 이것은 지금 인터넷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죠. 형수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한 것, 형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살인범 치정과 관련된 살인범 조카를 변론을 하고 또 그것과 유사한 사건, 다른 사건도 변론을 했다는 의혹, 조직폭력배 또 변론도 했고 직접 연루설, 심지어 돈을 받았다는 폭로까지 있는데 확인은 안 됐지만은 조폭 연루설, 그리고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문제들, 이제 상당히 대선 후보 치고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상황이 많습니다. 주변에. 조금 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이 가족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오늘 새로 또 취재한 것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최근에 자기 합리화를 했죠.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장실 청소를 했고 성남시장에서 화장실 앞에서 어머니는 휴지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막 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집안에서 본인은 자수성가해서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다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정상적이어서 더러운 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이어서 무슨 살인을 저지른 조카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수에게 욕설도 하게 됐고 형을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이 비천한 집안에서 본인이 자수성가하는 바람에 본인은 잘났는데 다른 가족들이 못나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지금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성매매 이혼까지 사는 이 사건이 또 터졌기 때문에 비천한 집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비천한 집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목적은 분명하죠. 일단은 좀 부유하게 자란 윤석열 후보와 서로 대치시키는 이 효과를 노린 것 같고 또 하나는 형수 욕설이나 형 강제 입원, 살인범 조카 변호 이런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비천한 집안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에게 과연 국가 경영, 국가 운영의 운전대를 맡겨도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족사를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운전, 음주운전 경력도 있죠. 음주운전, 난폭운전, 초보운전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죠. 국정 운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더 그렇죠. 난폭한 사람, 어떤 이 초보 이것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좀 음주운전 행태 그리고 어쨌든 이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 논란이 요즘 상당히 많이 불거졌죠.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가족들을 한번 볼 텐데, 할아버지 문제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집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마을 출신 사람, 서울에서 간직을 지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할아버지 때는 부유해서 일제시대 때인데, 백마를 타고 다녔다. 그때 흰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부호의 상징이었죠. 백마를 타고 마을을 다녔다. 그리고 이웃 봉화로 가서 소를 사와서 또 되팔고 이렇게 했으니 과거에 그 정도 소를 여러 마리 사와서 되팔고 하면 부자죠. 그래서 비천한 집안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때는 부유했다. 그래서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선친도 그 시대에 안동의 아주 시골인데 거기서 청구대학, 대구에 있는 청구대학, 영남대학이죠 지금 거기까지 보냈다. 나중에 중퇴를 했지만은 그만큼 부유했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제 지금 아버지 때 이재명 아들, 이 3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재명의 9번 8, 2017년에 발간된 이 자서전에 보면은, 아버지는 대학을 중퇴하고, 탄광 관리자를 했고, 교사를 했고, 신농업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광 관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탄광 지역에 가서는 우리 아버지도 탄광의 노동자였다, 광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계속 그 편의에 따라서 말을 막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신농업했다 이렇게 했는데 책에서는 신농업했다고 했는데 어느 곳에 가서는 또 화전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부친에 대한 이야기도 자꾸 바꾸고 있는 그런 성격의 후보가 이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쓴 자서전 이재명의 9번 8 이 자서전은 2017년 대선에 출마할 때 나온 것이죠. 이 책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친에 대해서 쓴 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일반 하사관으로 공군을 제대한 뒤 어머니와 혼인하고 뒤늦게 야간 학교와 청구대학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태백에서 탄광 관리자 노릇도 하고 잠시 교사도 했다. 그리고
안동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산에서 돌을 골라내 밭을 일구었다. 다들 조, 피, 수수를 심을 때 아버지는 청궁, 박하 이런 약초를 재배했다. 요즘 같으면 신농업을 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일보다 동네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자, 동네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오늘 제가 취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동네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사람들 호적 신고를 대신 해주거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버지의 주업이었다고 해도 좋을 거다. 선출직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는 찾아서 마을 일을 자임한 동장이었다. 스스로 동장 일을 역할을 했다. 그 무렵에 이장을 동장이라고 불렀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썼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안일보다 마을 일을 많이 이렇게 보살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대학 중퇴를 한 시골에서 대학 중퇴를 한 그리고 또 교사까지 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당말처럼 이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쓴 해고록을 보면은 돈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는 밤에 몰래 모여 화투장을 쪼이고 결국 도박 습벽이 들어서 집문서, 땅문서까지 잡히다 보니 다 재산이 없는 재산이 남아 그대로 나고 말았다. 자, 이까지 자세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 최근에 논쟁이 된 것은 이재명 후보 가족이 왜 그 마을을 떠났느냐입니다. 그 안동 그 마을을 왜 떠났느냐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거를 설명을 드리죠. 이 최근에 어떤 럽보 기사를 보면은 안동 그 마을을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초등학교 졸업까지 보냈던 마을을 다니는 럽보 기사를 보면은 그 마을 주민들이 거의 한밤중에 이사를 갔는데 일종의 야반 도주죠. 야반 도주를 다 짐 싸서 가버렸는데 그 마을에서 나중에 이제 성남으로 갔죠. 다 가버렸는데 큰 이유가 있었다. 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럽보 기사가 있습니다. 큰 이유. 자, 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 큰 이유가 있어서 야반 도주를 했다는 건데 큰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어떤 유튜브에서 이 믿기 어려운 그런 그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죠. 뭐 이재명 초등학생 이재명이 뭐 어떤 뭐 일을 저질러서 그 뭐 야반 도주를 했다 뭐 그런 뭐 믿기 어려운 그런 말도 돌고 했는데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제가 오늘 취재한 사람은 그 이재명 후보의 마을 바로 인근 마을에 살았고 같은 정치인입니다. 같은 정치인인데 서울에서 정치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을 오늘 제가 취재를 한 이야기인데, 자, 왜 야반 도주를 했느냐? 큰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아버지가 이재명 후보의 부친이 이 집안일보다 동네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또 청궁, 박하 등 약초를 재배했다. 신농업을 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아버지가 그때 그 마을에서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담배 농사를 지으면 이제 장목반 이렇게 해서 수매를 같이 공동 수매를 하죠. 팔러 가죠. 팔러 가는데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그 담배 농사 짓는 여변초 생산협동조합 이런 것의 총대 역할을 했다. 총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근어릴 총회 대선할 때 이 총대를 써서 이 장목반의 반장격이다. 각 마을에 이 장목반이 있는데 그 반장격을 총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잎 수매를 할 때 여변초 생산한 것을 수매를 할 때 이 총대가 나서서 총대별로 일정을 정해서 수매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수매를 해서 돈을 총대가 받아오는데 이 담배 농사 짓는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이 여변초를 이 총대인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그것을 이 일갈 수매를 했겠죠, 가서.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그 돈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이 노름판에 가서 도박을 해서 다 탕진했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은 큰일이 나겠죠. 남의 돈 가지고, 남의 어렵게 농사 지은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해서 다 날려버렸으면은 낭패죠. 그래서 마을을 서둘러 야반에 빠져나왔다. 그것이 오늘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분명히 확실하게 추가적인 정보는 없지만 일단 그런 개연성, 로또 기사를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의 이 자서전 같은 것, 이런 다른 자료들을 봐도 마을에 갑자기 나온 데 대해서 뚜렷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인근 마을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연배가 한 10살 정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을에 대해서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들은 내용을 일단은 제 취재한 내용, 그것을 하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가계 같은 것을 좀 살펴봐야지,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친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행적이 좀 통상적이지 않다. 평범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그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가령 기본소득, 최근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토 보유세, 이런 아주 핵심적인,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하죠. 말 바꾸고 상황 따라서 말 바꿉니다. 그리고 비리 의혹도 있죠. 대장동, 백현동 개발,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그래서 심지어 대장동 관련해서는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상황까지 갔는데 본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4번의 정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자, 이런 것이 있고, 특히 기본 인식부터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가령 최근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힘들 때 서문시장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존경하는 이런 식으로 논의,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어디를 봐서 그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했을 때 불이 나게 광주로 내려가서 5.18 묘역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발로 짓밟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을 찾은 자리에서는 전두환에 대해서도 경제는 잘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돌아와서는 그 말을 또 씻기라도 하듯이 그냥 학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또 전두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오죽하면 원희룡 전 경기지사 부인이 그때 경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강윤형 씨인데 신경정신과 전문의죠.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경향을 띠고 있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는 이야기죠. 그 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 그렇고 아들 그렇고 본인도 상당히 사회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런 여러 가지 김부소식 관련 논란이나 대장동 의혹이나 사회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이런 것, 검사사칭 이런 것까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은 것은 그러니까 가령 과거에 제가 청와대를 출입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상당히 고령이었죠. 고령이어서 고령과 관련된 문제로 몇 번 청와대 안에서 좀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 거지 같은 데서.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그것을 시시하느라고 기자들에게도 막 설명을 하고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국정 운영, 이 국가의 운전대를 잡고 조정관을 잡은 사람이면 좀 안정돼야죠. 안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불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모로 특히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고 하면은 상당히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도 위기인데 이 위기 상황에 문재인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지금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력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런 혼란도 그런데 앞으로 또 다른 큰 위기가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 되면은 과연 그것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좀 공격성을 띠는 그런 성격이라면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취재한 것과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 본인 그리고 부친 그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